여기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지경이 왔어요. 매출이 너무 많아서 2억을 넘어섰거든요. 2호점을 가면서 또 빚이 생기고 준호 1등을 했죠. 성과로서나 성장률이나 모든 면에서 신규 고객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단골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어서. 사람은 내면과 외면이 있잖아요. 리더는 1번이 마음의 평화예요. 내가 뭔가에 몰입을 하려면 내 주변 정리부터 해야 돼요. 무수히 많은 일들을 또 돈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다 하고 이제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리더로서 직원 한 명 한 명을 그야 말대로 성장시키는 포인트를 무엇을 잘하고 뭘 개선시켜줘야 되고 좀 더 넓어졌죠, 시야가. 준호 안에 리더로서 준호에서 내려주는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하겠다. 사람이 생계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의 것이 보이잖아요. 리더로서는 자신의 마음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큰 사업을 한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점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하늘에 맡기고 포기해버려야 돼.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우리 내부에서 지금 행하려고 하는 서비스 CS 포인트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컵은 어떤지, 인사는 잘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컨디션 상태라든가 내지는 고민이 뭔지, 서로 사이는 좋은지. 저희의 직업은 미용사의 직업은 고객이 있어야 돼요. 고객이 없으면 생산을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고객이 오고 이 고객이 오늘 지불하는 금액, 비용이 합쳐져서 매출, 개인의 매출들이 쌓여서 오늘 샵의 회사의 일매출. 그러면 다시 말해 디자이너가 출근은 했는데 찾아주는 방문하는 고객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디자이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직원들의 고객 수를 늘리는 거. 객단가는 나중 문제. 무조건 오게끔 하는 거. 그게 요즘은 온라인이지만 예전에는 온라인 그렇게 활성화 안 됐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거리 행사를 나가는 거예요. 한 장의 DM을 드리는 것도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고 한 분 한 분 설명하는 거. 이 바우처가 왜 중요한지 한 분 한 분 설명하는 것도 사실 그때 되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는 자, 왔어. 오면 바로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략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생각은 들지 않게 여길 계속 다니고 싶게 만들어야 되니까 베이스는 실력이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응대력이라든지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나와야 되니까 그 마음 자체를 심어주는 것부터가 또 우린 시작인 거고, 실력이 제대로 쌓이려면 뒤에서 연습을 하는 게 또 기본이 돼야 되고, 이 태도 자체가 바뀌어서 정말로 이 DNA 자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 교육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도 많이 했어요. 이번 달에 한 거를 잘한 건 무엇이고 못한 건 무엇인지 데이터가 다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건 누군가에게 뭔가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을 배우는 건데 사실 전략도 매우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응대의 시작이 세일즈니까 인사하고 들어가고 눈 마주치고 웃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리더인 거죠. 1호점이 매우 잘 되어서 손님들이 다 서 계셨어요. 4년 넘어서 오면서 고객님들이 바닥을 정리해주고 고객님들이 본인이 마신 차 트레이를 개수대 쪽으로 가져다 주시고 이제 단골 고객들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아주시는 시간이 온 거예요. 손님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분들은 봐왔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믿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성실하게 너 자기 개발하고 끝나도 연습하고 너 잘 되고 있구나. 응원해. 여기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가 없는 지경이 왔어요. 그래서 2호점을 하게 됐어요. 성장을 해서 손님이 3명이 있으면 수용 가능한 스페이스였다면 이제 5명도 더 자리를 앉을 수 있게 해놔야 되는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디자이너가 성장을 했다는 거는 매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매출을 계산해주는 고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5명, 3명이 아니라 10명, 15명, 12명. 그렇기 때문에 이 손님들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응대해드리고 싶다. 이 열망. 하나, 스페이스의 좀 퀄리티. 두 번째는 많은 고객을 수용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디자이너의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2호점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준호 헤어의 회사도
공감하셨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너무 숫자가 많아서 매출이 너무 많아서 2억을 넘었었거든요. 30몇 평에서 이제 그러면서 다 갚아졌어요. 다 갚아지고 2호점을 가면서 또 빚이 생겨요. 그때는 더 큰 빚이 생겼어요. 로드샵인데 3층이었고 매출도 더 넓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또 압박감도 있었죠. 응. 목동 2호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잘 됐어요. 준우 1등을 했죠. 성과로서나 성장률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그 베이스는 1호점 가족들이었어요. 1호점에서 고매출을 하는 직원들이 이동을 해서 2호점에서 시작을 같이 해줬고, 목동점이 너무 잘 돼서 2호점을 한다는 소문에 다른 지역에서 디자이너들이, 손님 있는 디자이너들도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왔지만 여튼 이 안에서 처음에 불협화음이 또 많았어요. 그래도 1호점의 냉랭함보다는 기간이 짧았고 파워도 덜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제가 느낀 것은 신규도 중요하지만 이 재방문 고객을 계속 이어가는 힘을, 그런 노하우와 힘을 기르는 게 이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마케팅 비용 10원도 안 썼어요. 2호점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매출이 4억이었어요. 디자이너 8명이서. 근데 지금 제가 그 기록을 깬 다음에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나오거든요. 몇 억씩. 그렇지만 8명이서 4억은 사실은 지금도 쉬운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해야지 라고 느끼는 순간이 제가 문득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스승님한테 배웠어요. 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작은 걸 잘해내야 돼. 돌아봤더니 제가 잘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직도 없었고, 있으면 돈을 뭐 그냥 벌리니까 신규 고객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단골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어서.